여러분은 로또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김경 아나운서. 네, 경남 창원에서 20년째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벌이가 없었다고 하고요. 아내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노점상으로 운영한 수입 그리고 일부 보험금을 가지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어허. 바로 작년 1월에 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서 어허. 7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게 됐습니다. 야, 이제는 그러면 7억 8천 1등 안진영 기자님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네요. 이 부부에겐. 그런데 이 부부한테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허. 다름 아닌 아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을 살해한 겁니다. 아이고. 이 사건은 작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9년 12월 창원시 성산구의 주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아내가 자신의 언니와 남편이 집수리 문제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의 상의도 없이 몰래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말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 와중에 아내가 남편이 다용제실에서 둔기를 들고 나와 아내를 위협했고요.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둔기를 빼순 후 남편의 머리를 가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물론 순간적으로 남편이 공격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랬다면 그럼 그때 딱 참으면 됐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그런데 아내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한 차례 가격으로 쓰러진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더 가격을 했습니다.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이 말로 하기가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20차례 정도 가격을 했는데요. 더욱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제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아이고. 그러면서 다시 둔기를 가지고 누워있는 그 남편을 폭행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 구급대원들이 이를 제지하니까 내 눈이 돌았으니까 건드리지 말라.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남편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그 남편을 향해 쓰러져 있는 남편을 향해서도 재차 달려들면서 너 때문에 1년 동안 힘들었다? 아니 근데 로또에 당첨됐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쏟아내는 걸까요? 로또 당첨 이후에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의 언행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아이고. 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낮은 학벌을 무시하고 심한 폭언을 일삼았고 게다가 친정어머니도 공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일 때문에 남편에게 앙심을 품게 됐고요. 행운인 줄 알았더니 로또 1등이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되곤 만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 아내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저 아내분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오윤성 교수님 남편분은 조금 좀 다정하게 대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통상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굴러 들어온 커다란 돈은 불행을 묻혀서 들어온다. 아하.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로또 당첨에 1등에 당첨이 되면 바꾸는 게 3개가 있다 그래요. 집하고 차하고 배우자. 아이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거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당첨된 그런 1등이 된 사람이 다시 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래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상당히 교만해진다는 거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여성, 자기 지금까지 힘들게 같이 살아왔던 그 아내가 학벌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비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정 어머니, 즉 자기 장모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좀 무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난 1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되는 것은 정말 이건 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사과하고 싶어도 사과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사건 재판에 넘겨지게 됐죠. 이호형 변호사님. 네, 결국 남편이 지금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아내는 이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서 아내는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원래부터 이 남편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둔기를 들고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둔기를 빼앗아 휘둘린 것은 맞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건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으려고 좀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양재민 변호사님. 물론 방어 행위라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든 걸 잘못했다고 재판장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아내의 행동을 재판부 역시도 뭔가 본인을 정당방위하기 위한 그러한 방어 행위로 보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은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남편이 먼저 둔기로 아내를 때리려고 한 행동은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아내의 그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아하. 봤습니다. 특히 또 둔기를 아내가 빼앗아서 그 경찰에 신고도 없이 남편을 계속해서 때렸거든요. 네. 그러한 점과 그리고 남편의 움직임이 멈췄으면 본인을 사실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면 그 행동을 멈췄어야 됐는데 멈추지 않고 남편을 이불로 덮고 얼굴을 덮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하. 이런 걸 본다면 재판부는 이거는 방위 의사라기보다는 본인의 분노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뭐였을까요? 이호영 변호사님.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정당방위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판결문에서 어떻게 설시를 했냐면 이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아하. 그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해서 법적 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 점, 그리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제 이유를 들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시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말다툼 중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하나 좀 참작 사유로 들었고, 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잘못을 뉘우치고 또 하나는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래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고 또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혹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선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2년이라는 형을 선고한 것은 나름의 그런 참작 사유도 좀 반영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때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